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비폭력 대화 책에서는 가장 좋은 공감은 들어주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적용해보면 들어주고 그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같은 호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같이 흉봐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느껴져서 결국 한마디 흉을 거들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모두 다 입장 차이가 있겠지라는 마음이 커져서 같이 흉을 보는 게 불편해졌고, 그러다 보니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3자의 흉을 보지 않으면서도 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많은 어려움과 또 불의의 어떤 상담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질문은 상담 중에 내담자와 공감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공감해주는 것 중에 이제 마음이 상대방 내담자가 흉봐주기를 바란다든지 그럴 때 그것을 맞장구를 쳐서 해야 되나 안 되나 하는 이런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내담자와 공감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맞춰서 또 그 제3자의 흉을 같이 봐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상담자의 그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공감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제3의 흉을 보지 않으면서 그 내담자와의 공감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걸 물은 질문인 것인데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어떤 것을 대화를 시작하면, 우리가 경청이란 말은 내가 듣는다는 그 뜻이기도 하고 상대의 마음을 공감한다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내담자는 존재하고 상담자는 없어지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흐름과 그 그분을 타서 그걸로 가는 것이지, 제3자나 거기에 대한 아픔과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내담자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 공감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흉을 보는 이런 경우, 맞장구 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제 흉 보는 과정 속에 있는 그 판단 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규정되어 있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자신이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는 그 흉 보는다는 이 의미의 공감력으로 상대방을 맞장구 쳐서 얘기해주는 이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내담자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또 같이 마음을 이 공감력 있게 공조해주는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다 보면은 내담자가 어느 정도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기 내면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풀어주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보통 우리가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그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그 들어주기만 해도, 경청만 해도 상담이 가능해지느냐, 처음에 참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담자는 상대에게 질문하거나 상담을 할 때는 자기가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스스로 내면의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는 이미 답을 얻고 있는 거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담자는 뭐냐, 그에게 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것을 또 공감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3자의 그 흉을 본다는 이런 의미의 어떤 것에 마음의 자책을 갖게 되면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어떤 형성되는 과정이 내담자의 그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오히려 흉을 보지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사건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제3자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상과 관계 속에 일어나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부분을 과거로 갖고 있든지 또는 미래에 올 것을 그로 인해서 원인으로 해서 미래에 올 거를 미리 그 감정적으로 불편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오히려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그 대화 속이라는 것은 침묵의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공감력을 높여주고 또 긍정적인 부분을 본인에게 의문을 주고 질문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대화를 끌어가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상담자가 일종의 그 비춰지는 마음에 그 어느 정도의 그 명상적인 사고의 통찰의 근본이 잘 돼 있으면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읽어주고 받아주기만 해도 거울에 비춰주기만 해도 저절로 그 내담자가 동화되는 과정이 생기는 것인데 아마 그것이 좀 부족할 때는 이제 요령이나 방법으로 또 어떻게 대처한다 이런 부분은 인지적인 심리에서 대상과 관계성에 있는 감정적인 부분을 표출하는 부분을 잠시 덮어가는 과정으로 테크닉적으로 유도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표면해지는 그의 감정적인 요소에 대상과 제3자의 관계에 있어 일어나는 감정들에 대해서 공감력을 높여서 하는 그 자체가 흉이 되는 이 입장으로 바뀌는 내 마음에 있다면은 그건 오히려 상대방 본인에게 오히려 마음에 걸리고 또 공감 능력이 또 오히려 그 떨어지는 부분이 생긴다는 그 이유는 바로 진실한 내 마음의 글로 그 제3자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령적으로 비폭력 대화에서 얘기하는 공감력에 대한 터치나 또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 상담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터득해서 진행하려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진심에서 나를 그걸 표현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의 흉을 받거나 제3자에게 같이 공감했다고 해서 흉이 되거나 흉이 안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내 자신이 그러한 내면의 세계에 갖고 있는 그 진실성에 대한 공감 이 부분이 나에게도 없다, 아직 부족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인식하는 부분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인식 속에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본인이 먼저 개선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상담하거나 이렇게 카운셀을 하시는 입장이 되면은 거울이 돼야 되는데 이 거울이 된다는 말이 그만 쉽게 잘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 거울은 깨끗해야 일단 사물을 비추게 되는 것이고 또 때가 있으면 때를 닦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닦는다는 의미는 그 공력과 복력이 생겼을 때 때를 닦아주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그럼 거울이 그럼 깨끗해지겠죠. 공력을 위해서 거울이 깨끗해지면 사물을 그대로 있는 대로 어떤 것들이 있는 대로 그대로 비추게 됩니다. 비추게 되면 상대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두루 보기 때문에 상대의 어떤 선입감이나 내가 그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비추기 때문에 스스로 원래 갖고 있는 그 본인의 거울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경청만 해도 그가 상담이 되고 발휘한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본인이 요령이나 인지되는 과정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지식적인 관계 속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떠한 상담 요령을 터득한다든지 상담 기법을 배운다든지 하는 것은 단편적인 부분은 가능하지만 진실의 그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부분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맑으면 그대로 비추듯이 또 출렁이는 물은 달빛이 이루어지지만 잔잔한 옷으로는 달빛이 당기듯이 거울이 깨끗하면 바로 비춰지는 겁니다. 내담자 상담자 간의 이 거울과 관계와 같아서 내가 어떻게 그걸 비추고 있고 어떻게 보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제3자와 관계했을 때 부정적인 코드를 통해서 그것을 공감해 주길 바라는 의도를 그를 같이 요구해 주고 흉을 봐주는 것을 공감으로 바란다고 터득했다면 어떤 부분은 그건 좀 잘못
그 공감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본인이 알았으면 될 것 같고, 또는 그 흉을 본다는 이 자체가 흉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제3자에 의해 받은 어떤 상처, 기타 등을 위로 만져주는 부분에서 내가 그 부분을 자책을 하거나 진실성에 갖고 있는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걸 비추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그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흉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그에게 큰 힘과 역할이 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상처나 트라우마, 제3자나 관계 속에 대한 여러 가지 형성된 이 부분들을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돌아가게 만들면 저절로 그것에 대해서 해소가 되고, 또 그 부분이 뭔지를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는 상대에게 답을 주거나 설명해 주거나 지식을 전하려 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그대로 비추어 줘서 그 진행해 나가는 방법이 명상 심리 상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의 심리 상담은 인지적인 관계와 그 상대적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관계 속에 일어나는 어떤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의 프레임 속에 서로 형성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어떤 평가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명상 심리는 판단 없는 관찰을 통해서 그 부분을 내가 비추어 나간다는 마음으로 그대로 해주시면, 너무 명쾌한 답을 주려고 하거나 너무 공감을 그에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도적인 마음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공감하지 않게 되고, 어떤 내가 배운 기법이나 그 상담에 대한 그런 기술로서 접하게 되면 진실성이 스스로가 그 비추는 마음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자신을 자책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공감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도 생각의 차원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낼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공부가 진짜 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공감한다는 이 부분은 이 어느 차원에 들어가면은 대상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되고, 둘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그 말의 자체는 그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그 면에서 그가 내가 제3자에게 상처를 받거나 어떠한 그 감정이 생긴 이 부분은 그가 갖고 있는 프레임, 그가 갖고 있는 관에서 보는 어떤 관점적인 측면에서 생긴 것이지 본인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거다 저거다 겉에 드러난 상담의 이 부분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적인 이 심리 상담의 부분을 들어가려면 일단 상담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내가 잘 모를 때는 그냥 비추어주고, 그래서 진실한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가지고, 그리고 상대가 아프면 많이 아팠겠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것은 어떤 간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진실한 것은 그냥 그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좌포하겠다는 것만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바디 랭귀지로, 그러니까 몸으로 보여주고 침묵 언어로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본인이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진실하게 자신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한 말에 내가 감동될 수 있는 이 부분이 갖고 있다면 상대도 비춰지리라 믿습니다. 좋은 답이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 더욱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